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가정용 상수도까지 제한급수를 시행하기 시작한 강릉시에선 밤 시간대까지 분주히 계량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과 수도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돌고 시민들이 잘 협조하며 첫날 11.3%가 진행됐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진 시각, 강릉시 강동면의 한 마을 이장이 인근 가정집을 방문해 수도 계량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다니며 계량기 조정 작업을 벌인 곳은 30여 집에 이릅니다. 절수를 하러 다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고요. 마을 주민분들은 호응을 잘해주세요. 주민들은 적극 협조하면서도 평생 처음 겪는 가뭄 재해가 지속되면 물을 줄이다 아예 끊기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완전 단수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결국에는 지하수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족을 못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비가 오는 걸 좀 기다려봐야죠. 손이 빠른 이장은 하루에 120가구의 계량기를 조정하는 등 이 통장들 노고 덕분에 계량기 조정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오며 완전히 어두워진 강릉 도심에서도 마을 통장과 수도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계량기를 조정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야간 근무를 하면서 50% 절수를 위해서 계량기 잠그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당분간은 늦은 시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8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강릉시. 계량기를 조정한 뒤 졸졸졸 나오는 물을 보면서 이 무더위 속에 씻을 물이 부족하진 않을까 집집마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애들이 3명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5식구인데 씻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설거지나 빨래도 그렇고 물이 부족해서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재난 앞에 시민의식은 빛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집계한 결과 상수도 제한급수 첫날 계량기 조정을 마친 곳은 전체의 11.3%. 다만 오봉저 수지의 저수량이 앞으로 20여일 쓸 것만 남아있어 강릉시가 다음 주까지 대상 계량기를 모두 조정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다음 주 강원도 동해안에 한두 차례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강수량은 많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밤샘 근무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을 위해 날마다 간식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액이 4,000원에 그쳐 소방관들의 허기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소방서. 현장 대응단 근무자들은 언제 출동할지 몰라 밤새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출출해진 소방관이 야식을 사러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덮밥을 들었다가 4,9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간식비가 있는데 지금 이걸 사게 되면은 마실 걸 살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결국 3,400원짜리 김밥 한 줄과 나무젓가락만 챙겨 나옵니다. 12시간 밤샘 근무 때 쓸 수 있는 출동 간식비가 한 사람에 4,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간식비를 모아 빵과 정수기물로 간단하게 허기를 달랠 때도 있습니다. 출동 간식비 금액인 4,000원을 들고 편의점에 다녀와 보겠습니다. 이 햄버거를 하나 샀더니 100원밖에 남지 않아 생수 한 통조차 같이 사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재작년에 1,000원이 오른 가격. 처음 지급되던 1998년부터 27년간 3,000원에 그쳤습니다. 전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재 경남 창원은 인당 3,000원, 강원과 광주, 대전이 4,000원, 나머지 지역도 5,000원에 불과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현재의 금액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은 간식비를 사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시각은 밤 10시 20분인데요. 양구지역 119 안전센터와 가장 가까운 편의점을 찾았는데 벌써 이렇게 문이 닫힌 채 영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마트와 편의점 3곳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강원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 활동 마치고 편의점에 들렸을 때 개인 돈으로 지출해서 먹은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돌아보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괴감도 좀 많이 들고. 강원도는 출동 간식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6,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기는 내년부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좀 우리가 더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4,000원, 그죠? 6,000원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출동 간식비 인상 속도는 치솟는 물가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의 경우도 월세를 내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임차인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평 건물을 임대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성빈 씨. 지난 3월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현재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40%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 씨는 사업장을 인수할 사람을 수소문했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억 원을 투자해 노후된 기기와 설비를 바꾸고 인테리어까지 고쳐가며 영업을 해왔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말이면 사실상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렌탈료 나가고 뭐 이런 리스비 나가고 또 여기 또 재투자를 또 하다 보니까 사실 버는 거는 뭐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 5년이 돼서 좀 더 이제 뭐 렌탈료 나가고 리스 다 갚고 해서 좀 더 벌어보려고 했는데 건물주인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돼 있지만 이 스크린 골프장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법안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기준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많이 내는 이 업장들은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더 남들보다 소규모 업장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못 받다 보니까 손해는 그만큼 더 크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투자해서 했는데 이거를 건물주인이 그 정도로다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원주의 경우 보증금에 월 임대료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3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가 270만 원을 넘으면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들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증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보호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영세상인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높은 임대료 부담을 안고 힘들게 영업하는 임차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25 원주 라면 페스타가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노천극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 공장이 있는 우산동 일대에서 열려 의미를 더하며 방문객들에게 원주만의 먹거리 문화를 알리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상지대길 상인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유명 셰프의 쿠킹쇼, 다양한 종류의 라면 맛보기 부스, 인플루언서 먹방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권과 충북권을 잇는 국도 5호선 원주시 신림면 구간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신림면 신림리에서 금창리를 잇는 국도 5호선 11.7km 구간에 1,758억 원을 투입해 4차로로 확대하는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으로 그간 원주시 신림면에서 제천시 봉양읍까지 4차로였던 국도가 해당 구간 2차로로 좁아지면서 발생했던 병목 현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태백시 번영회가 태백시 철암동에 들어설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태백시 번영회는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에 문서를 보내 폐광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현 정부에서 언급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업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둘러싼 부지 적정성 논란이 일면서 지역의 펼침막이 대거 걸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한 뒤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접수 절차가 완료됩니다. 응시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기간은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이고 현장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이 강릉 지역 제한급수에 따라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가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